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와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 2,080명, 순천 3,080명, 광양 1,262명, 고흥 436명으로 전체 6,8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만 8천여 명으로 전남 도내 전체 인구 대비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과 합의한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흥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남편이 백신을 맞고 숨졌다며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이번 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갑니다. 이번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의 출마도 이번 주부터 본물을 이룹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으로 미뤄졌던 지방선거 열기가 이번 주부터 후끈 달아오릅니다. 지난주 예비후보 검증 작업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의 안정화 여부와 함께 여성 50%, 외부 인사 30% 등으로 꾸려질 공관위에 누가 포함될지의 예비후보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이 돼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힘 역시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로 쌓은 교두보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공관위 구성 논의와 함께 조직과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젊은 인재 발굴에 나서는 등 당 외연 조직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지지단체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 함께 연대해서 또는 함께 국민의힘 당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취약한 조직을 좀 보완해서 이번 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본물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 69명, 전남 108명. 특히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으는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주쯤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광산구와 서구 등 물밑 경쟁이 치열한 기초단체장 후보군,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 역시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하고 표밭 다지기에 나서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 군수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산업경제도시 이미지에 매몰돼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데요. 광양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9년 만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이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관한 전남 도림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지역 예술인들의 요람 설화실 예술촌. 광양시는 산업경제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관광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문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문화 관광 정책들은 시민들의 욕구와는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 취미 활동에서부터 산업 영역까지 매우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협업이라든가
콜라보 이런 부분들을 더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이 같은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 재단 설립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는 문화관광재단이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와 문화관광정책의 독립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4년 재단 설립을 목표로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재단 설립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편성이 된다면 시의회라든지 시민들 설문,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많은 의견을 듣고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지역사회 내 성숙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 한 차례 설립이 무산됐던 광양시 문화관광재단. 이번에 새롭게 설립이 추진되는 재단이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절기상 춘분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여수 5에서 13도, 순천 2에서 14도, 광양 3에서 15도, 고흥 1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2에서 16도, 목포는 2에서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리고 먼 바다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중반부터는 반짝 추위도 물러나고 기온도 차차 오르면서 예년 3월의 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올해 들어 여수 해안가에서 해양 보호생물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쯤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안에서 길이 160cm, 무게 50kg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돼 여수시 돌산읍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올해 들어서 여수 해안에서 상괭이 사체가 22개체나 발견됐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새고막 양식장에 AI 기술을 활용한 오리떼 퇴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고흥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고막 양식장 오리떼 퇴치 관리 시스템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말까지 국비 포함 4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고막 양식장이 산재한 남양면 일원에 오리떼 출몰 알림 서비스와 함께 오리떼 퇴치용 드론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동천 실뱀장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어업자원 보호와 불법 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습지 보호 지역인 동천과 이사천, 해수면에 대한 봄철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뱀장어는 종자 생산이 어려워 주로 자연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 마리당 4,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무허가 조업 또는 비어업자들의 불법 포획과 채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